자, 반갑습니다. 주식 조원세입니다. 오늘은 우리 기술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. 정말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내용 다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일단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왜 이러한 캔들이 나와주면서 내일 혹은 이번 주에 어떠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. 종목별 투자자 흐름, 그리고 증권사 매매 동향, 종목 매매 동향, 재차거래 추이, 공매도와 신용 매매 동향까지 좀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는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이 부분까지 끝까지 체크하셔서 앞으로 우리 기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,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일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댓글에다가 우리 기술 신고가 5,240원 뚫어 5,000원 구간을 넘어가는 순간 뭐예요? 6,000원, 7,000원까지도 빠르게 상승해주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뭡니까? 신고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. 현재 시간 오늘 8월 25일이죠.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제가 알기로는 26일 새벽 1시쯤인가요? 그쯤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, 오늘 새벽에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예요? 8월 26일 날 엄청난 상승폭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면서 윗구간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주가 대응 정말로 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전일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, 전일 같은 경우는 긴 윗골에 달았던 이유가 뭐예요? 이 박스권 상단 구간 3,950원, 4,000원에 대한 물량 테스트를 진행했고, 오늘 같은 경우도 갭 상승 시작을 해주면서 뭐예요? 상단권에 대한 4,000 구간, 요 구간에 대한 매물 테스트를 진행을 해줬죠.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이랑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어떻게 돼요? 내일 주가는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면서 강력한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. 우리가 내일은 이러한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제가 어차피 새벽에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 처리해 드릴 거고요.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내일 오전에도 새벽에도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뜨면은 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오늘 종가 마감됐죠. 종가 마감됐고 3,009원으로 전일 대비 5.24%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고요. 등락 범위 같은 경우는 저가는 3,750원, 고가는 3,985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,950원에 대한 4,000원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좀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금도 약 3.07%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개인 수매도 같은 경우는 13억 7,200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외국인은 13억 7,400만 원 정도 순매수가 나왔습니다.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큰 물량이 움직이지는 않았었다, 수급이 크지는 않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, 최근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 중심의 매수 흐름으로 좀 전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종목별 매매 동향과 종목별 증권사 이 매매 동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8월 25일 매수 상위 증권사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. 날짜를 8월 25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. 키움증권이 72만 7,783주를 매수를 했고요. NH투자증권이 46만 주 정도, 미래에셋이 39만 8천 주, 대략적으로 40만 주 정도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. 신한투자는 62만 8,995주를 매도 처리했고요. 키움증권에도 56만 주를 매도했습니다. 요약을 하자면 키움증권의 매수 매도 모두 상위를 기록을 했고요. 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매매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대차 거래 추이 같은 경우는 대차 거래 잔고는 955만 주 정도 되고 잔고 대금은 364억 정도 됩니다. 당일 증가는 7만 9천 주 정도 증가가 되고요. 이 대차 잔고 증가로 공매도 기반의 담지적 쇼커버링 및 공매도 대응 파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공매도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공매도 수량 같은 경우는 지금 24만 4천 주 정도 되고요.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9억 2,700만 원 정도였습니다. 공매도 비중은 3.34%고요. 이전 공매도 과열 지정 이력은 2025년도 7월 4일 하루 동안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.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매도 잔고는 높은 수준이고 과거 지정 이력으로
향후 급등 시 공매도 제한 가능성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, 신용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8만 2천 주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, 순 매수량은 44만 주 정도 됩니다. 신규 대비 차익이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잔고는 316만 주입니다. 공여율은 10.69% 정도 되고요. 잔고율은 1.91% 정도 됩니다. 해석을 하자면 개인 신용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, 높은 공여율은 급락 시 이 신용 청산 압력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주가 흐름 이렇게 돼 있다.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요약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요약해놨으니까 캡처하시면 될 것 같고, 단기적인 전략 포인트와 중장기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, 단기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외인 기간 수급 지속적으로 유입 여부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. 공매도 잔고에서 및 쇼커버링 가능성, 그리고 시용잔고 대응 이슈 청산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의깊게 봐야 될 것 같다. 중장기적인 요소로 좀 봤을 때는 기술적 수급력 기반 전략 가치가 봐야 될 것 같고요. 로봇 원전 테마 상승력 동반 여부, 과거 공매도 제한 리스크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전환사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. 우리가 내일부터는 뭐예요?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이 윗구간으로 한 번 더 이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, 우리가 단기적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 올 겁니다. 자, 그때 이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처리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. 제가 개인번 잠깐 띄워드릴게요. 3049-9614로 우리라고 딱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다가 남겨놨으니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입장 요청해 놓으시고 우리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승인 처리해 드릴 거고요. 제가 아침 7시 30분부터 40분 사이에는 매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키우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실시간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공지사항이나 응시라던가 이런 부분들 특이사항 발생하면 제가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도 실시간 대응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. 후속주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간편 문자 링크거든요. 클릭하게 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. 그럼 여기다가 우리 딱 입력하시고 전송 눌러주시면 되겠고, 단타 종목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여기 링크 있으니까 입장 요청까지 눌러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환사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.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전환사채 매수 선택권을 행사했다.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용어들도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.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회사 재무제표는 이제 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. 이게 뭐냐면 14회차 전환사채입니다. 이때 10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. 100억 중에서 10억이 남아있어요. 나머지는 전환 청구를 했죠. 90억은 전환 단가가 1349원이에요. 여기 보이시죠? 1349원으로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90억이죠. 90억만큼 전환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고, 그 다음에 그 전환 청구 시기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수익 상당히 많이 났어요. 그리고 14회차 전환사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아트만 자산운용도 들어와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갔었다라고 말씀드렸죠. 최근 들어서 18회차 전환사채 또다시 펀드를 만들어 들어왔다. 돈 또 벌겠다라고 들어오는 겁니다. 18회차 같은 경우에는 자금 사용 목적이 좋은 분의 유아 사업이다. 그래서 15, 16, 17, 18 4번에 걸쳐서 들어온 이 총 자금 300억이 넘어요. 이 돈이 다 좋은 분의 유아 사업으로 들어가요. 이 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주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? 원전도 중요하죠. 원전을 메인으로 잡는 건 당연하죠. 근데 추가적으로 주가의 투자 포인트 잡아보는 것은 좋은 분의 유아 사업을 보면 되겠다. 그래서 이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이게 회사에서 되사온 겁니다. 그래서 투자자가 남아있는 10억, 이거 10억을 돌려줄게. 그리고 이 만기 이자가 2%짜리였어요. 그래가지고 총 돌려준 금액은 10억 3,552만 9천원이었죠. 대략적으로 3,500만 원 정도 이자 얹어서 주게 되는 것이고,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죠. 이렇게 됐을 때는
회사의 유동부채가 줄어들게 되겠죠.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만기가 1년 미만의 채권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 유동부채 잡히고 회사의 어떤 현금에 대한 유동성 비율을 이제 볼 때 유동부채가 많다,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대비해 가지고 유동부채가 많다라고 하면은 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런 내용 나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.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긴 한다라는 부분.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현금을 다시 주고 채권을 사왔잖아요. 그러면 소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봐야겠죠. 재매각은 절대 안 합니다. 저는 소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와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발행했던 만약에 소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경영자들의 어떤 이 주주 이익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마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공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. 그래서 발행했던 채권 다시 되살아와서 시장에 풀리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다. 그리고 부채도 줄었다.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워야 할 게 하나 있죠. 그게 바로 뭐냐면은 14회차 전환사채는 오브행 이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. 그래서 이 10억짜리가 이제 사라지고 1349원짜리로 주식을 전환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매도될 수 있는 우려는 소멸됐다. 그래서 14회차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소멸된 겁니다. 다음 거 한번 볼까요?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서도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언제 주식을 전환할 수 있고 그때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겠죠. 괜히 호재 나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시에서 정확하게 100% 확인 가능하니까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첫 번째로 언제가 제일 처음이냐? 2025년 10월 25일 얼마 안 남았죠. 전환 단가 2,394원. 현재 주가보다 낮죠. 자,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 낮은 상황에서 2,394원짜리가 10월 25일이 오면 바로 매도가 돼서 나올까? 그리고 금액 규모는 70억입니다. 전환 가능 주식수는 29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번에 튀어나오진 않을 거예요.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다. 이게 첫 번째인데 이때 당시 수성자산 운용이 굉장히 많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었죠. 그리고 이제 수성자산 운용은 무조건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렇게 됐을 때 2,394원과 현재 주가 수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10월 25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매출 증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한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매출 인식과 기업의 이익에 대한 이런 전망 변화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, 우리 기술 지켜볼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 가지고 양해 각서도 체결 했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SMR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술이 얼마나 또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상용화에 있어서 그리고 효율성에 있어서 입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,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중 홍보들도 또 들어가겠죠.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드러 맞을 때가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료 그리고 호재들, 바이오 기업들은 이러한 거 많이 나오죠. 그런데 이 올라간 주가를 지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 올라간 주가를 지키려고 하면 이 기업의 어떤 이익과 실적 그리고 올라간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으려면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변화, 앞으로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업, 이런 기업 찾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식투자의 본질인 겁니다. 이런 이익과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호재만 자꾸 나와. 올랐다 떨어지고 그리고 매크로 이슈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. 그래서 기술주도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주가를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.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우리 기술 투자하시면서 중요한 공시 나오고 펀더멘탈적인 변화,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꼭 보유해야 된다. 그리고 어떤 악재가 떴을 때는 이것을 조금 빨리 이해를 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문자로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. 신청하신 방법은 간단해요. 우리 기술 투자 정보 공유 무료 알림 신청,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실 겁니다. 010-3049-9614.
문자로 우리기술이라고 네 글자 써서 문자로만 보내주시면요. 중요한 공시 나오던가 수백 신정 변경될 때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새로 공시 나오게 되면은 이 파악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, 핵심적인 내용들만 짧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림 서비스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.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-3049-9614번으로 문자로 우리기술이라고 보내주시면 공유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히 좀 같이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저는 주식 조은정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